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1달러 가치에 고정된 암호화폐에 요즘 관심 많으시죠? 특히 두 가지, 테더 USDT랑 리플 USDR, RXUSD를 비교해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둘 다 똑같이 1달러라고 쓰여 있지만 이건 뭐랄까 겉모습만 같은 두 개의 상자를 보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오늘 저희는 이 두 상자를 열어서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고 또 어떤 위험이 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핵심은 어떤 위험을 내가 감수할 거냐 하는 질문이죠. 하나는 모두가 쓰긴 하는데 그 속을 아무도 정확히는 모르는 거대한 블랙박스 같고, 다른 하나는 투명하긴 한데 아주 특정 목적에만 쓸 수 있는 되게 정교한 도구 같거든요. 오늘은 이 두 가지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중심으로 당신의 자산을 어디에 두는 게 더 현명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두 선수의 체급부터 비교를 해봐야겠죠? USDT, 그러니까 테더는 이건 그냥 이 시장의 골리앗이죠. 그렇죠. 시가총액이 1,800억 달러가 넘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나라 GDP랑 맞먹는 수준입니다. 네, 거의 모든 블록체인에서 사실상 달러 그 자체로 통용되고 있고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비트코인 위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이더리움, 트론, 솔라나, 지금은 수십 개 블록체인으로 확장됐죠. 반면에 RLS USD는 어떤가요? RLS USD는 시가총액이 한 10억 달러 규모니까 체급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오직 XRP 레저, 그러니까 XRPL이라는 리플의 자체 블록체인에서만 작동한다는 점이에요. 아, 여기서 되게 재밌는 비유가 가능한데 USDT가 전 세계 어디서나 쓰는 월드컵 공인구라면요. RLS USD는 특정 리그에서만 쓰는 리그 전용구 같은 느낌입니다. 아, 리그 전용구라니 비유가 그냥 확 와닿네요. 그 리그 안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내지만 리그 밖으로 나가면 쓸모가 없거나 다른 규칙을 따라야 한다? 이런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설계된 게임의 룰이 다른 거였네요.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의 차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발행 방식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USDT는 누가 어떻게 그 가치를 보증하나요? USDT는 테더 리미티드라는 하나의 중앙화된 회사가 발행하고 또 보증을 합니다. 한 회사가요? 네, 이 회사가 은행에 1달러를 예치하면 그 대가로 1USDT를 발행하는 이론적으로는 그런 식이죠. 실제로는 현금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 기업 어음 같은 다양한 자산들을 섞어서 준비금으로 갖고 있어요. 잠깐만요. 거기서부터 좀 갸우뚱하게 되는데요. 테더라는 한 회사가 모든 걸 통제하고 그 준비금 내역도 100% 투명하게 공개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약 보고서만 공개하니까요. 우리를 믿어라. 돈은 잘 있다. 이 약속 하나에 수천억 달러가 움직이는 건데 이건 좀 불안하게 들리는데요. 시장에서는 왜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바로 그게 이 시장의 가장 큰 미스테리이자 핵심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RSUSD의 구조를 먼저 보면 그 차이는 더 명확해져요. RSUSD는 리플랩스가 직접 발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리플 USD인데 리플이 발행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게이트웨이라고 불리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비트스탬프나 게이트허브 같은 금융 파트너사들이요. 이 회사들이 발행 주체입니다. 아, 당신이 게이트허브에 1달러를 보내면 게이트허브는 그 돈을 자기들 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그 증표로 1RLUSD, 즉 차용증을 당신에게 주는 거죠.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럼 만약에 제가 게이트허브를 통해 RLUSD를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게이트허브가 파산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 RLUSD는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건가요? 안타깝지만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리플이 책임져 주진 않고요? 네, 당신의 계약 주체는 리플이 아니라 게이트허브니까요. USDT의 리스크가 테더라는 단일 중앙 주체의 불투명성에 있다면 RLUSD의 리스크는 당신이 선택한 바로 그 게이트웨이의 파산 위험에 있는 겁니다. 와, 신뢰의 대상이 완전히 다르군요. 거대하고 불투명한 중앙은행, 즉 테더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직접 선택한 동네 금고, 게이트웨이를 믿을 것인가, 이런 문제네요. 네, 리스크가 분산되어 있지만 그 책임은 온전히 사용자가 직접 지게 되는 구조죠. 구조적 차이가 이렇게 명확하다니 흥미롭습니다. 그럼 실제 사용성으로 넘어가 보죠. 제가 만일 1,000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각각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USDT를 선택하셨다면
당심 앞에는 블록체인 세계의 모든 문이 열리는 셈입니다. 모든 문이요? 네,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보내서 다른 코인을 살 수도 있고 에이브 같은 디파이 프로토콜에 예치해서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NFT를 사거나 블록체인 게임 아이템을 살 수도 있죠. 말 그대로 디지털 경제의 혈액, 윤활유 같은 존재예요. 그냥 디지털 달러 현금 그 자체네요? 맞습니다. 그럼 RLUSD는요? 그걸로 NFT 같은 거 못 사나요? 직접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RLUSD의 진짜 힘은 아주 특정한 영역, 바로 국제 송금에서 나옵니다. 아, 송금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멕시코에 있는 파트너한테 $1,000를 보내야 한다고 해보죠. 기존 은행을 쓰면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플 생태계 안에서는 이걸 RLUSD로 순식간에 바꿔서 단 몇 초 만에 거의 0에 가까운 수수료로 상대방한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와, 상대방은 그걸 받아서 다시 현지 통화로 바꾸고요. 이 브리지 통화 역할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효율적입니다. 그렇군요. 아주 강력한 특수 목적용 도구네요. 하지만 제가 만약 그 돈으로 디파이 이자 농사를 짓고 싶다면 RLUSD를 다시 USDT나 다른 코인으로 바꿔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일상적인 활용성이나 범용성 측면에서는 이건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USDT의 압승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정성. 둘 다 1달러라고 주장하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코인이 더 잘 버틸까요? 아까 USDT의 준비금 리스크를 지적했는데 이게 실제로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었나요?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 번 있었죠. 시장이 공포에 휩싸일 때마다 USDT 가격이 0.98달러, 0.97달러까지 떨어지면서 패깅이 흔들렸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있었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이하고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해요. 어떤 현상이죠? 그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테더는 단 한 번도 상환 요구를 거절한 적이 없었고 결국 항상 1달러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10년 가까이 시장의 온갖 풍파를 다 겪으면서도 살아남은 거죠. 아, 일종의 경험적 신뢰가 쌓였다는 거군요. 이론적으로는 불안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망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믿게 되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네트워크 효과가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안정성이에요. USDT는 이제 너무나도 거대해져서 만약 이게 무너지면 암호화폐 생태계 전체가 무너질 정도가 됐습니다. 와, 모두가 USDT가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 동시에 모두가 USDT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안정해진 상황인 거죠. 듣고 보니 약간 소름이 돋는데요. 모두가 믿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모래성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네. 마치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의 파생 상품들처럼요. 이건 거대한 시스템 리스크 아닌가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USDT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반면 RIUSD의 리스크는 성격이 달라요.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국지적 리스크에 가깝죠. 국지적 리스크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게이트웨이 하나가 해킹을 당하거나 파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게이트웨이를 이용하던 사용자들은 큰 피해를 보겠지만 리플 생태계나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USDT의 리스크는 핵폭탄 같은 거고 RLUSD의 리스크는 교통사고 같은 거네요. 오, 그거 좋은 비유인데요. 핵폭탄에 터질 확률은 낮지만 한번 터지면 다 죽는 거고 교통사고는 여기저기서 일어나지만 나만 조심하면 피할 수 있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겠어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리스크의 종류와 규모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를 종합해서 당신을 위한 최종 결론을 내려보죠. 만약 당신이 다양한 블록체인 활동, 예를 들어 거래소 트레이딩이나 디파이, NFT 투자를 하고 싶다.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그 경우에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USDT입니다. 현재로서는 유일하고 가장 실용적인 선택지죠. 범용성과 유동성 측면에서 RLUSDT는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USDT의 시스템 리스크를 감소하는 대신 블록체인 세계의 모든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티켓을 얻는 셈이군요. 네, 그런 셈이죠. 반대로 당신의 주된 목적이 리플 네트워크를 이용한 빠르고 저렴한 국제 송금이라면요? 그렇다면 RLUSDT가 훨씬 더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목적을 위해서는 특화된 도구를 쓰는 게 당연하니까요. 대신 게이트웨이라는 개별 회사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고요. 네, 그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에
송금에 있어서 최고의 속도와 낮은 수수료라는 이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투자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내 자산을 안전한 디지털 달러 형태로 보관하고 싶을 때 단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아주 어려운 질문이지만 현재 시장 상황을 기준으로 답해야 한다면 역설적이게도 USDT입니다. 이론적인 리스크가 더 편 쪽이 현실에서는 더 안전하다는 결론이네요. 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합의 때문이에요. 시장 전체가 USDT의 리스크를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용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한 상태거든요. 이 거대한 네트워크 효과와 시장의 신뢰가 그 불투명한 준비금이라는 리스크를 현재로서는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결론입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은 단순히 담보자산이 뭐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는 거군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믿고 사용하느냐는 사회적 현상에 더 가깝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똑같이 1달러라고 쓰여 있지만 그 가치를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이 경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또 다른 경쟁자들이 있나요? 그럼요. 앞으로 각국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나 JP모건 같은 거대 은행들이 예금을 토큰화한 자산들이 시장에 등장할 겁니다. 디지털 달러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죠. 와,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오늘과 똑같은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할 겁니다. 누가 발행하는가? 무엇을 밀어야 하는가? 그리고 내게 가장 적합한 위험은 무엇인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